음,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서울 아파트 그 중위 가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일산으로 영향이 미쳐질까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처음으로 9억 원을 돌파하면서 고가 주택 기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중위 가격이라는 것은 모든 주택의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그 한가운데 위치하는 값입니다. 중앙에 있는 값이죠. 이대로라면 서울의 아파트 절반이 12, 16 고강도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압박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분위기입니다. 자금 출처 조사도 하고 모자라면 아파트 매도할 때 자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 그것까지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 사구를 비롯해서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이 거품이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는데요. 그렇다면 최근 오르고 있는 전셋값도 거품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절반이 시세 9억 원을 넘어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 고강도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KB 국민은행의 시세에 따르면 1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이 매매 가격이 9억 1216만 원으로 고가 주택의 대출 규제 기준선인 시가 9억 원을 이미 대부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고가 주택의 강화된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대출 그 LTV라고 하죠. 담보 인정 비율 입니다. 9억 이하분까지는 기존과 같이 LTV가 40% 적용되지만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로 줄어듭니다. 확 줄어드는 거죠. 또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DSR이라는 규제도 있는데 DSR은 연간 소득 대비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고가주택 소유자는 개인별로 DSR이 40%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매수자뿐만 아니라 매도자한테도 세금 소명 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적 재산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전후부터 단순 매수 매도인데 자금 출처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감시 범위가 매수인 위주에서 최근 매도자까지 넓혀진 것과 관련해서 지나친 월권이라는 해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한 구청은 부동산 거래 소명서, 거래 계약서 사본, 거래 대금, 자금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수인은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에 따른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매도인은 거래 대금 예금 외에 다른 용도로 지출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보험 연구원이 서울 강남 4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와 마용성, 즉 마포, 용산, 성동구 아파트 가격의 거품이 크다라고 진단을 하고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서울 아파트 거품이 꺼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건 제 생각하고 많이 다릅니다. 지난달 서울 전셋값이 학군 수요 등 영향으로 인해서 4년 만에 최대한 올랐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매입 전세로 돌아선 이유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감정원 조사입니다. 지난 1월 서울 집값은 전국 기준 0.28% 오르면서 전월 상승률 0.22%를 웃돌았습니다. 서울은 0.38%에서 0.43%로 상승률이 확대됐습니다. 2015년 12월 0.5%에서 4년 1개월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청약 시스템인 청약홈이 첫날부터 오류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아파트 청약 시스템인 청약홈이 개시 첫날인 지난 3일부터 접속 오류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청약 시스템을 급하게 이관하면서 물리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게 원인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기존 금융결제원이 아파트 투유를 대신하는 청약홈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투유 청약 시스템에서 18년 만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선보인 겁니다. 그러나 청약홈 모바일 앱과 PC용 홈페이지 연결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절반이 정부의 대출 규제를 받는 고가주택 9억 원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고가주택 기준이 너무 낮아서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걸림돌이 된다라고 지적하지만 정부는 집값이 더 내려 전체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4일 KB국민은행 1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이 9억 1,216만원 돌파하면서 정부의 고가주택 대출 규제 기준으로 시세 9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중위 가격은 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쫙 나열했다가 그 중간 가격이라고 했죠.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시행해서 9억 원 이상 주택은 9억 원 초과분해해서 LTV를 역시 꽉 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담합하는 우려인데 아파트 주민들이 매물 호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도록 강요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달거나 게시글을 붙이는 등 행위를 할 경우에 21일부터 현행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21일 시행되면서 이런 행위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대상이 집값 단합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21일부터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자체 시장조사팀을 발족해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를 나설 예정입니다. 이들의 첫 수사 대상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져 있지만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집값 담합 행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연초에 회의석상에서 집값 단합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시사한 적이 있습니다. 재건축 이슈가 있는 서울 목동 등지에 입주민들이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공인중개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값이 들썩일 때마다 아파트 주민단체 등이 주도해서 집값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단지에 걸거나 엘리베이터에 관련 글을 올리는 경우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이런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정부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수도권 일부 단지 주민들이 매물의 호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도록 공인중개사들을 압박하면서 요구에 불응하는 공인중개사를 오히려 허위 매물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일정 수준의 호가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 등도 집값 단합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21일 전까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서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정책 계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일 이후에는 집값 담합이 엄연한 불법이 되는 만큼 신고센터를 가동하면서 체증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집주인들로부터 담합 압박을 받는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집주인들의 강요에 시달리던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영업방해 등 혐의로 형사고발 사례도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집값 단합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나타나는 좀 불합리한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지양해야겠죠, 그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시대인데 담합을 통해서 실수요자들, 아파트 실지 들어가서 살 사람들 까지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더불어 잘 사는 시대를 지향하는 게 일산 아파트 거래 일산 부동산의 모토입니다. 저는 이 영향이 아파트 가격 9억 이상대가 일산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백마마을, 강촌마을, 백송마을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비조정 지역이니까 나중에 6억 이상의 아파트 거래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어떤 난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 잘 고려해서 거래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처음으로 9억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드렸는데 일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다만 참고해서 여러분 투자처를 찾으실 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